자, 이번 시간에는 로스만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로스만 모델 3분형이라고 그러죠. 세 개로 나눈다 그래서 3분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계획 모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 행동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 사회 계획, 그 다음에 사회 행동,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요, 말 그대로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거예요. 즉 무슨 뜻이냐? 그 지역사회가 지금 현재 낙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지몽매한 거예요. 이 얘기는 전 근대적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그죠? 또는 계몽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전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이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프로세스가 첫 번째 소집을 하고요. 그 소집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토의, 즉 의식화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에 해당됩니까? 새마을 운동이 여기 해당됩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운동 등이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때 클라이언트는 누가 되느냐는 거죠. 클라이언트는 지역 주민이 됩니다. 그럼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뭘까요? 그냥 갖다 붙이시면 돼요. 뭐 계몽가 또는 교사, 소집가, 토론가, 그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뭔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이게 사회복지사 역할이다. 이게 로스만의 3분형 모델 중에서 첫 번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요거 필수적으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사회 계획 모델입니다. 사회 계획 모델은 사회 계획 모델은 그 지역사회가 지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즉 지역사회 문제가 만연이에요. 만연. 너무 많은 상태. 만연된 형태. 그럼 핵심은 뭐예요? 여기는 낙후된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계몽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 사회계획 모델은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요. 사회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유능한 여러분들을 스카우트해서 데려와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문제를 확인하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 확인 또는 문제 규명,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평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클라이언트는 누구냐는 거지. 이때 클라이언트는 비싼 돈을 주고 나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스카웃에서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나를 데려왔으면 이분은 누가 되는 거야? 고객이 되는 거죠. 고객, 커스터머. 이거를 대학 교재에서는 소비자라고 대부분 번역을 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고객이죠. 그렇죠. 근데 소비자를 하니까 뜬금없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갑자기 교수님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로스만의 3분용 중 사회 계획 모델에서 클라이언트가 왜 소비자예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객인 거죠. 커스터머. 이해되시죠? 클라이언트는. 그럼 나는 사회복사는 어떤 역할을 해요? 사회복지사는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문제 규명가, 자료 수집가 및 분석가, 계획가, 프로그램 진행자, 프로그램 평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계획 모델은 객관성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객관성이라기보다는 어떤 객관적 지표라고 그럴까요? 어떤 수학적인 어떤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 목적이 뭐냐면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비싼 돈을 주고 나를 스쿼드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과업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사회 행동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 대학원 다닐 때는요. 사회 행동 모델로 아니 운동 모델로 배웠습니다. 사회 운동 모델로. 사랑도 명예. 사회 운동 모델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 행동 모델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이 사회 행동 모델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는 낙후되고 무지몽매하잖아요. 정근대적이고. 사회 계획 모델은 지역사회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요. 부조리가 많은 거예요. 부조리, 그 지역사회. 부조리, 불평등.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조리를 척결하고 즉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평등, 즉 재분배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핵심이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기득권층이 그걸 내놓겠냐는 거야. 잘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어쩔 수 없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재분배를 달성하려면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결 전술이에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대결 전술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대결 전술이냐? 시위, 농성, 파업, 그 다음에 가처분 신청, 등등 다양한 대결 전술을 편다는 겁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누구다? 응당 받아야 될 거를 못 받는, 응당 누려야 될 거를 못 누리는
그런 대상자들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희생자라고 그래요. 또는 피해자라고 그래요. 희생자, 피해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쓰면은 victims라고 합니다. victims 이렇게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그럼 이때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뭐냐? 대표적으로 이들을 법적으로 변호해주는 옹호자 역할. 뭐 같은 맥락이지만 대변인 역할. 그 다음에 대견 절수를 할 때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또는 깃발을 들고 제일 앞에 서는 선동가 또는 주도자. 이걸 이제 영어로 뭐냐고 하면 initiator라고 합니다. initiator. 고병무 교수님 이니셜이 어떻게 돼요? 영어 나 K요. 첫 머리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itiator. 첫 머리에서 깃발 들고 나가는 사람.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뭐도 한다? 여기에서 대결 전수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하고 부가적으로 의식화 교육도 하고 조직도 한다. 부가적으로. 핵심은 대결 전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과정도 중요하면서 결과물도 나오니까 그래서 과정, 과업 중심이라고 합니다. 과정 플러스 과업 중심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끔씩 여기에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하얀색으로 쓸게요. 여기에 과업 지향적 소집단을 활용한다. 이 지문이 그렇게 잘 나와요. 얘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교수님, 과업은 여기 아니에요? 사회계획 모델?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소집단을 활용하는데 그게 과업 지향적 소집단을 활용한다. 요 말 나오면 요쪽이에요. 요거 여기. 쉽게 얘기하면 셀이라고 하거든요. 셀. 예. 어떤 분임조 같은 형태. 예. 그거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 요쪽이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아마 기출문제 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지문이요. 그렇게 잘 나와요. 자꾸 일로 왜냐하면 여기 과업이니까 이걸로 아는 분들이 많다. 아니다. 어디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 쪽이다.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로스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어떤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강화한다. 여기 나오잖아요. 과정 중심이다. 과정 중심. 그 다음에 과업 지향적 소집단을 활용한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사회복지사 역할, 조력자, 교육자, 조종자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새마을운동이 있다는 거 봐주시고 사회계획 모델은 과업 중심이고 그 지역사회에 만연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누가 된다? 커스터머, 고객, 소비자다. 만약에 여기에서 사회계획 모델에서 클라이언트는 지역 주민입니다.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는 지역 주민이 여기 나오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반드시 고객 이렇게 나와야 돼요. 또는 소비자 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행동 모델, 다른 말로 사회운동 모델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평등, 재분배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때 활용되는 기법이 바로 대결 전술, 즉 시위, 농성, 파업, 가처분 신청 등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업 플러스 과정 중심 또는 관계 중심, 뭐 같은 맥락이에요. 과정 중심 또는 관계 중심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 역할은 옹호자, 조직과 행동가, 선동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요게 중요해요. 이제 장애인 권리 운동이라든가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성 인권 운동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스만을 했으니까 이제 웨일과 갬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일과 갬블. 로스만처럼 역시 대단히 중요하죠. 웨일과 갬블은 은근히 헷갈려요. 그래서 핵심 위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근린 지역 지역사회 조직 모델이 있습니다. 또는 근린 지역 조직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교재는 근린 지역 및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근린 지역, 네이버후드. 그래서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근린이에요. 가까울 근자에다 이웃린자, 즉 가까운 이웃이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서울시다. 그럼 서울하고 가까운 어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경기도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 경기도.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경기도가 바로 근린 지역 조직 모델 또는 조직화 모델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민들을 조직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다. 이때 표적 체계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게 잘 나와요. 표적 체계. 그럼 타겟이 누구냐는 거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 서울은 발전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예전에 발전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럼 발전을 시키려면 누가 되겠어요? 그렇죠. 외부의 어떤 개발자들을 데려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외부 개발자들. 또는 같은 말로 외부 후원자들을 데려와야 돼요. 이들이 타겟인 거예요. 왜? 이들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저 선생님 이번에 여 성남시 분당에다가 여기 전부 다 그 논밭인데 여기다 한번 좀 멋지게 한번 건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좀 하시죠. 또는 외국 애들한테 여기다 한번 투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개발자 또는 외부 후원자. 그 다음에 관공서가 됩니다. 관공서. 대표적으로 시나 도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도 한번 뭔가 좀 개발 한번 해보자. 서울처럼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지역 주민도 포함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근린 지역 조직화 모델에서는 이 외부 개발자가 핵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또는 외부 후원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뭐냐는 거죠.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조직과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한다? 조직과 역할을 한다. 조직과. 자, 조직가하고 조정자 좀 구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조직가하고 조정자 또는 조정가거든요. 조정가 또는 조정자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직가는요, 이질적 요소를 네트워크 시키는 거예요. 조정자 역할은 동질적 요소를 네트워크 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냉장고 문을 딱 열었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무슨 돼지고기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파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김치도 보이고, 신김치야.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또 보이고, 다양해.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셰프는 어떻게 딱 보세요? 이거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뭐예요? 돼지 김치찌개를 딱 만들어내. 그거를 배합을 해가지고, 절묘하게. 우와! 대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냉장고 오랫동안 묵혀있는 이 냉동고에 있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 메뉴를 만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와 진짜 대단합니다 셰프. 그럼 요때 요거는 뭐예요? 조직과예요. 조직과. 반면에 조정과 역할은 뭐냐면 이거죠.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무슨 파김치도 보이고 백김치도 보이고 깍두기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내가 좋아하는 부추김치도 보이고 다양한 김치들이 이렇게 막 락앤락에 있어. 근데 그걸 딱 보더니 잠깐만. 근데 그걸 갖고 오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갖고 부추전, 김치전, 파전 막 만들기 시작해. 그거 가지고. 그래갖고 딱 내놓는 거예요. 우와! 이야, 김치로 어떻게 이 전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까? 우와, 이 김치 맛이 다르듯이 전 맛도 전부 다르네요. 이때 이 역할은 뭐가 되는 거야? 조정가 역할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민간 기업도 있고 여기 무슨 공공기관도 있고 여기 무슨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어. 근데 거기를 한데 묶어가지고 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들어오세요. 그럼 요건 뭐가 되는 거야? 내 역할은 조직과 역할인 거지. 반면에 노인복지관, 아동복지관, 청소년복지관, 그 다음에 무슨 여성복지관 등등등 수많은 사회복지기관인데 자, 일로 전부 다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를 딱 만들었어. 그럼 요건 내 역할은 뭐가요? 조정가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근데 많이 헷갈려서요. 도대체 조직가, 조정자 또는 조정가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야? 지문을 보셔가지고 이질적인 요소면 조직가, 동질적인 게 강하면 조정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근린지역 사회 조직화 모델은 이질적인 요소가 강하잖아. 누구도 들어와야 되고 누구도 들어와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죠. 절묘하게 배합을 해가지고 딱 음식을 내놓는 셰프 같은 역할. 이때 이 역할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조직가 역할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 교사, 코치, 촉진자 역할이 있습니다. 다음,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할 모델은요. 반드시 이슈가 나와야 돼요. 이슈.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이슈예요. 이슈. 근데 이 이슈가 뭐야? 공통된 이슈예요. 뭔가 공통된 이슈, 공통된 관심사 그걸로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묶였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공동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공통 관심사가 있어. 장애인 자녀들을 두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부모들이 모여가지고 솔직히 각자 그 늘봄 학교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 그 시에 얘기를 해가지고 또는 시의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스쿨버스를 좀 운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맞네요. 솔직히 이 등교하는 데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다 그 애로사항을 같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늘봄학교 등하교할 때 스쿨버스 좀 운영 좀 하달라고 우리 시장님이나 또는 시의회에 좀 얘기 좀 하죠. 뭐 좋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뭉쳐. 그래갖고 건의를 해. 그래갖고 진짜 스쿨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장애인 학생들을 늘봄학교로 데려가다 줘. 그럼 이때 요 조직, 이렇게 조직된 데 요걸 뭐라고 우리는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라든가 관심사라든가 이런 어떤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뭉친 형태. 그러니까 로스로 따지면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 모델, 그러니까 기능사회, 죄송합니다. 지리적 사회, 기능적 사회가 있다면 그 기능적 사회하고 비슷한 유형이 바로 웨일과 갬블의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표적 체계는 누구냐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표적 체계는 주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고 표현할까? 정치인이라고 할까? 정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치인, 공무원 포함. 주로 요들이에요. 이 사람들. 타겟이. 그 다음에 일반 대중도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저거 스쿨버스 운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들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이때 사회복사 역할은 주로 옹호자, 정보 제공자, 촉진자 역할을 한다는 거. 역시 조직가 역할도 하지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및 경제적 개발 모델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및 경제적 개발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요. 경제 개발이에요, 경제. 그런데 경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사회도 개발하고 플러스 경제도 개발하는 거예요. 교수님,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아예 대놓고요. 어떤 특정 지역사회, 특정 경제 분야를 개발하자.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형태가 바로 요 사회적, 경제적 개발 모델이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저소득층과 불이익 집단의 삶의 질 및 기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아하, 답 나왔네요. 여기는 주로 특정이거든요. 어떤 저소득층, 특정 사회, 저소득층. 그 다음에 뭐 경제라 하면에서 상공인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집중적 투자를 강조한다는 거죠. 지원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표적 체계는 누구냐?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은행 또는 협동조합 같은 조합 이런 형태 또는 재단이란 돈이 모인 걸 얘기하는 거죠. 명이 된다. 이때 그러면 사회복지의 역할은 뭐가 된다? 협상가, 주로 협상가 역할을 합니다. 협상가. 그 다음에 교사, 계획과 그 다음에 관리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계획 모델. 사회계획 모델은 우리 앞전 시간에 로스만, 여기 앞전에서 로스만의 사회계획 모델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로스만의 사회계획 모델은 너무나도 객관성을 강조해요. 어떤 객관적인 지표. 자료 수집 및 분석부터 시작할 때요. 통계적인 어떤 분석 기법에 의해서 객관성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정확하게 기일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수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웨일과 갬블의 사회 계획 모델은 조금 융통성 있는 뭔가 좀 주관적인 어떤 개입 요소가 있는 사회 계획 모델에서 언더스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약간 혁대를 너무 꽉 맸다면 한두 개 정도는 약간 풀어주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로스만하고 유사하긴 합니다. 자 보실까요? 그래서 선출기관 대상의 정책에 개입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합리라는 거는 어떤 논리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간 서비스 조정과 욕구 조사, 정책 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접근, 테크닉적인 어떤 접근과 휴먼 서비스 연계를 강조한다. 만약에 기술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그러면 로스만 쪽이에요. 로스만의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휴먼 서비스라는 용어가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지역사회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그냥 몇 명이 나자빠지든 뭘 하든 그건 필요 없어요. 그냥 지역사회 문제만 깔끔하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지 이해되시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로스만 쪽이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인간적인 요소, 휴먼 서비스형 요소도 우리 같이 좀 들어가자. 요때 요거는 뭐라는 거야? 웨일과 갬블의 사회 계획 모델이라는 거죠. 요 차이점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표적 체계는 지역사회 지도자 또는 인간 서비스 지도자,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더가 표적 체계가 되는 겁니다. 이때 사회복사 역할은 조사자, 제안자, 계획가,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 은근히 잘 나오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교재에 나와 있지만 어떤 지역의 어떤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꽃 박람회를 원한단 말이야. 또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많으니까 복숭아 축제를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그 욕구를 받아들여서 복숭아 축제를 크게 해. 또는 꽃 박람회를 크게 해. 이해되시나요? 이때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특성, 경제적 특성, 지역적 특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형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을 하는 겁니다. 요즘 지자체 요거 많이 하잖아요. 지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성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 기반이 고추잖아. 음성고추 유명하죠. 물론 청양도 유명하죠.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추장. 그래서 뭐 고추장 무슨 시음대회를 한다거나 고추장 무슨 뭐 다양한 고추장을 개발하는 형태. 뭐 순창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서로 지역사회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축제를 통해갖고 그게 계기가 돼서 와서 많이 사가. 그러면서 그게 홍보가 돼가지고 인터넷으로도 구매를 해. 이게 바로 뭐다?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표적 체계는 누구야? 기관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자라든가 기관 서비스 수혜자들이 해당이 된다. 사회복사의 역할은 뭔가 프로포잘을 내야 되겠지.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안서 작성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정치적 및 사회적 행동 모델. 자, 정치적 및 사회적 행동 모델은 정치에 액센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모델은 같은 맥락이라면 두 개가 정치 사회 모델은 사회적 행동 모델은 정치 쪽에 좀 더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대중을 동원하고 시위하고 권력 불균형 해소 및 시민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교수님 이거 약간 로스만의 사회 행동 모델하고 비슷한데요. 예,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게 웨일과 갬블로 따지면 뭐에 해당된다? 정치적, 사회적 행동 모델이에요. 그런데 그 맨 밑에 보면은 사회 운동 모델 있죠. 사회 운동 모델도 사회 행동 모델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사회 운동 모델은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이거는 좀 뭐라고 표현할까? 인류애적인, 대단히 포괄적인, 전 지구적인 이런 맥락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는 무슨 예를 들어서 반전 운동 또는 무슨 뭐 탄소 중립 운동 이런 거 있잖아. 범지구적인, 범생태적인 이런 형태. 요게 바로 사회 운동 모델. 그러니까 사회 운동 로스만의 사회 운동 모델하고 다른 점은 대단히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포괄적 개념을 다 수용한다는 게 바로 웨일과 갬블의 사회 운동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든 정치적 및 사회적 행동 모델 나와 있습니다. 한 번만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표적 체계는 선거권자, 선출직 공무원, 잠재적 참여자가 된다. 그 다음에 연합 모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합인 거죠. 연대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조직이 연합해서 사회 변화를 공동 추진하는 형태. 이때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연합 모델, 연대 모델. 그래서 표적 체계는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선출직 공무원은 임명직 공무원과 다르게 누구예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물론 대통령도 들어가겠지만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이 사람들이 선출직 공무원인 거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 그 다음에 재단 및 공무원 등이 포함이 된다. 어떻든 간에 연대 연합 모델의 표적 체계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을 들들들 볶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 사회복사 역할은 중재자, 협상가,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 실천 모델 핵심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